네, 검찰은 면세점 사업 의혹을 전격 수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탄핵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죠. 늦어도 이제 12월 9일까지는, 이르면 12월 2일 탄핵 표결안을 좀 공동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처리 수용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입장 차일까요? 뭐 정진석 원내대표는 몇 가지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예. 이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소명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데 그 예산안 법정 처리하자.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그 직후에 바로 개헌특위를 만들자 이런 조건과 관련해서 이제 조건을 내걸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뭐 대통령 소명 듣는 거는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그 누리 과정 해법을 좀 내걸고 있고 뭐 개헌 특위 설치는 뭐 논의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탄핵 뭐 발의는 야당이 뭐 서로 모여서 야 3당이 뭐 발의는 가능하지만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누리당 표가 뭐 최소한 29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권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가 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제 타임테이블도 제시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 탄핵안을 언제 표결에 붙일 거냐 이와 관련해서는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또 관철시킬 수 있는 건 관철을 시키겠다는 이 뜻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당초 야당이 예상했던 그 로드맵에 혹시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제 탄핵안 그 가결하는 부분도 의사 일정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당 원내대표가 태클을 걸면 아무래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자신의 그 주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탄핵안에 대해 속도를 야당이 상당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탄핵을 둘러싼 전국 그 주도권 싸움에서 새누리당이 절대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당이 지금 이제 그 탄핵안을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민심을 지금 부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계일보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지금 1월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박한철 헌재소장 그리고 3월 1일로 예정돼 있는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그 임기 내에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안의 가결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 수순에 따라서 우리가 동조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 일종의 그 이견을 내므로써 일종의 탄핵 정부를 둘러싼 삽바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고 가겠다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박계에서는 또 굉장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연판장에 서명한 것도 약 40여 명 정도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 그 노선에 따라서 김무성 계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진석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전략이 좀 이렇게 갈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은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든 지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대통령이 좀 직위에 내려와서 대통령 선거를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맞다면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야는 안 한다니까 이제 그건 포기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야당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 체제로 탄핵을 진행하면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있으면은 앞으로 전개된 여러 가지 국정의 실정이라든지 한반도 주변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현재 정부가 떠안고 가면서 야당이 면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 말고는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예. 여당은 그래도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좀 짚을 거 짚어보고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입장이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연히 여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지 앞으로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비박계는 어차피 비박계는 지금 탈당할 의원들이 몇 분인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박 쪽하고는 완전히 좀 결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전략으로 가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뭐 지금 그러한 하나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교수님, 그 민주당 일각에서 탄핵을 이렇게 좀 속도를 내는 걸 보고 네. 또 개헌을 좀 무력화하기 위한 그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속셈도 좀 없잖아 있겠죠. 지금 현재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민심에 부합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개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종의 지금 민심에 역행하는 일종의 자신들의 정치적 소신만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당 또는 또 국민의당 뭐 여러 가지 정파 세력들 간에 이 주도권 다툼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이 지금 이제 탄핵 국면 자체가 물타기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개헌 국면에 막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 개헌이 논의가 촉발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열린우리당도 지금 이제 뚜렷한 그 당론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다음 자기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김무성 지금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분사시키는 네. 그런 쪽에 확실한 지금 초점을 갖고 지금 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신들이 지금 통일된 입장이 없다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논의에 지금 나서기를 망설이게 하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차 교수님 열린우리당이라고 하시면 더불어민주당. 네네. 더불어민주당. 예. 예.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친문 세력이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어제 개헌 세력을 물리치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이 무슨 죄냐? 우리 헌법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돼 있지 않지 않느냐? 예. 그건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현행 헌법대로 지금 이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이죠. 예. 왜?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이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 반 문재인 전선이 훨씬 확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개헌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대권 도전 안 한다. 대신 이 개헌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당 뭐 손학규 전 대표, 김정인 전 민주당 대표 다 연대할 수 있다. 이 연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또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이 세 확장 여지가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탄핵은 늦어도 12월 9일 날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탄핵안이 새누리당의 지금 이탈 세력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여요. 예. 그러면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바로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고 황교안 대행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탄핵에 대한 심리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 탄핵 가지고 더 할 이야기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바로 개헌 논의를 아무리 억눌려도 개헌 논의가 나오는 거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은 87년 체제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5년 단임제의 이 폐해를 계속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개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러면은 개헌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당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개헌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국가의 미래를 정말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 권력 구조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따지기를 떠나서 우리 국가의 미래의 권력 구조는 어떤 체제가 돼야 가장 권력도 분산되면서 예. 민주주의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를 볼 때 당내 장략을 좀 떠나서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국가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고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가 정치인들이 정말 자성을 하고 성찰을 한다면 개헌하지 말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하나의 조그만 술수에 불과하다. 보세요. 김영삼 정권 때 김현철 사건, 한보비리 사건, 김대중 정권 때 홍삼 치료 사건, 새 아들 뭐 감방 가고 말이지 이용호 게이트, 노무현 정권 때 박연차 사건 그리고 뭐 비자금 수사받다가 자살하시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이상득 형 뭐 여러 가지 부패 사건,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아무리 깨끗하려고 그래 주위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감시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 10원 한 장 안 받았어도 최순실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부패하고 농단을 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거를 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이 중요한 말에 개헌론을 그렇게 사장시킬 수 있습니까? 개헌론은 정치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역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문제점을 다시 다 수정하고 대통령 후보도 요건을 좀 더 강화하고 말이죠. 국회의원 후보 요건도 좀 강화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 등단하는 거 막고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에 담아서 어떻게든 이걸 좀 추스려야지. 최순실 게이트가 검찰의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후속 독지를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할 때 국민들이 이 정치권의 기능이 있다 이러는 거지. 이렇게 개헌론을 차단하고 이런 건 말이죠. 알겠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추미애 뭐 당대표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은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지금 이제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국가적인 큰 혼란이 빚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단계라는데 그게 초점을 맞추자는 거지. 예. 지금 이제 개헌 논의 미리 제기되고 한다면 각 정파 간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제껴놓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그 양상으로 흘러가면 민심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비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소극적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지금 여야에 지금 개헌 동의하는 의원이 200명이 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거기는 내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논의가 상당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야기 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탄핵 부분도 아직도 완전히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개헌 논의라는 것까지 들고 들어오면 문제의 논의가 더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은 민심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이 났더만 자신들은 지금 뭐 서로 국 먹고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고 자기들 그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런 비판이 나온다는 논점을 그런 걸 갖다가 분산시킨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 이 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닌가 짤막하게만 생각합니다. 한 네, 말씀 덧붙이자면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최순실 씨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일관되게 개헌에 반대해 왔습니다. 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했고 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현행헌법이 무슨 죄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네. 운영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현행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를 명확히 하신 거고요. 지금 가장 정말 지지율이 현재 1위잖아요. 이분이 정말 개헌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 넘어도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 탄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권력 구조만 고치는 개헌은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개헌을 하려면 권력 구조 말고도 고칠 게 많습니다. 너무 87년 많죠. 체제의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논의가 길어지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개헌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개헌에 대한 많은 논의가 물밑에서는 이루어졌고 예.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조율하기 나름인데 이 탄핵이 끝나면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게 네네. 저는 정말 정치 지도자다운 태도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저는 개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개헌의 범위와 어떤 그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네. 근데 뭐가 복잡하다는 게 탄핵이라는 것은 일단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가결이 되면은 그다음에 헌재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네. 이런 기회를 놓치면은 왜 최순실 사건이 나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가 문제였는데 이런 때 논의를 안 하면 언제 논의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그럼 예. 뭐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권력 싸움만 하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말씀입니다. 네네. 네, 뭐 지금 뭐 개헌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 둘씩 가야 될 길도 많고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은데요.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더 이상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예, 이게 예. 지금 그러면 황교안 체제도 괜찮다는 건데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지금 우상호 대표가 그렇게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네. 대안을 간철시킬 수 있으면 그걸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건 뭐 지금 야당이 지금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병준 총리 카드로 가자고 하기도 본인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쩌지 고육지책으로 지금 가자는 건데 사실 그 지금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한교안 총리가 그냥 가든다 하더라도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이 근한 대행이 아니냐. 뭐 나머지 뭐 이렇게 대통령의 그 탄핵 그 심판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타진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근한 대행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슨 인사를 뭐 자기가 낸다든지 새로운 정책을 한다는 그거보다 기존 해오던 것을 진짜 말 그대로 관리만 하는 예. 그런 거다. 그리고 설사 정치적 무리수를 떠서 만약에 한교안 총리가 정치적 사심이나 야욕을 드러내서 어느 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네. 그때는 탄핵을 또 발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는 달리 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이 지금 국회의원 제적 가반수의 결의만 있으면 탄핵을 가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 아닙니까? 네. 그래 한교안 총리가 무리수를 뜬다. 그건 충분히 견제 장치를 견제가 가능하다. 발동할 수 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나머지 그런 방어책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야권 예, 참 이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야당이 사실은 정말 100을 얻으려다가 이 놓친 셈이에요. 지금 우리 차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예. 이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체제를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은 정치적인 해법을 충분히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물론 전격 지명을 했죠. 야당과 협의 없이. 그렇죠.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발하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때 사실은 추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야당이 원하는 총리 후보자를 추천했으면 아마 이미 지금 인준이 다 됐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야당이 거국내각 자기들이 원하는 분들로 장관도 교체하고 했으면 자기들 입장에서 훨씬 좋은 내각이 됐을 거예요. 편한 내각이. 네네. 그런 다음에 탄핵은 탄핵대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죠. 검찰에 벌써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실 개도 구록도 다 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하나는 잃어버린 셈인데요. 네. 정말 야당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아마 국민들께서는 보시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명백히 잘못했고 그래서 촛불 민심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그 야당이 그 촛불 민심에 편승을 해서 계속 퇴진 요구만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거는 거의 팽개친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했던 국민도 굉장히 많았는데 야당은 그걸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권 정당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야당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대안 없는 황교안 대행 체제가 들어오게 생겼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또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교안 체제 식물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교안 체제가 뭘 또 실수를 했을 때는 다 뭐 박근혜 정부 책임으로 떠넘길 수도 있고 그다음 한교안 지금 총리가 대행으로 자꾸 TV에 얼굴 보일 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연상할 테니 야당 네.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대선 국면으로
만약에 해서. 개헌이 안 되고 그대로 간다면 예. 이런 계산을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정말 한교안 대행 체제가 그래도 들어서서 이 국정이 지금 행정이 사실 마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지금 서서히 좀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한교안 대행 체제가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예. 견인할 건 견인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네네. 이런 가운데 뭐 사실 야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그랬죠. 실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권이 이런 뭐 어떤 전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결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실수하는 일단 실책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뭐 얼마 전에 계엄령 이야기도 하더니 대통령님 무슨 뭐 건강관리비를 2천억을 썼다고 했다 수정을 하고 뭐 영수회담을 했다가 11시간 만에 취소를 하고 뭐 등등 이것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물론 야권한테는 호재긴 한데 정치인 전체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건 네. 진중한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 대표께서 요즘 조금 힘들 겁니다. 여론이 좀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권이 지금 여소야대 정부에서 사실은 이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습을 하는데 큰 책임이 있어요, 야권이요. 여권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탄핵 정국으로 가죠. 국회발 특검하고 있죠. 또 국정조사하죠.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권이 지금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야권이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일당의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말실수하고 과한 정치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극한적인 언어를 쓰고 그러면 야당 스스로 자기들의 그런 정치적인 신뢰성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고 앞으로는 좀 이런 면에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야당은 조금 좀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 3당에 미리 좀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잘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된 목소리를 이렇게 좀 좀 하나된 목소리를 네.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기회가 와도 다 시간 놓치고 말해도 나중에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발언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되라는 거냐. 박 대통령을 예수에 약간 비유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네. 이 배신자, 비겁자가 되라는 말이냐. 이제 이런 취지로 했는데 또 독실한 기독교인 이정현 대표가 그러니까 정말 입을 열면 안 여는 것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네.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우리 이정현 대표도 정말 어떨 때 속사포처럼 이야기하면서 말실수가 그동안에 몇 차례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치 지도자들의 좀 품격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실망을 더 하실까 봐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또 이야기도 하신 것 같던데 정말 이 말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지나친 상처를 안 주는 그런 모양새가 좋겠다. 우리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 탈당을 하면서 오늘 어떤 신문에 인터뷰가 났는데 예. 어떤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지율 그렇죠. 1, 2%짜리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도 당의 자산이었습니다. 최대한 정말 당이 쇄신하는 노력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냥 사정없이 이야기를 해버리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정치적 동지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새누리당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당 대표부터 나의 책임이 뭘까? 그럼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고 제가 네. 보기에 정말 진심으로 충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충분히 지켰습니다. 장세동 이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을 하셔서 네. 새누리당의 쇄신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정현 대표가 이제 좀 자리를 비켜주시고 네. 정말 새누리당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비대위 체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고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맹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민심을 얻으려면 네. 남한테 너무 모질게 하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 정말 당에서도 엑스맨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네. 정말 독설의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당이고 말씀드리고 야당이고 싶습니다. 좀 광장의 어떤 민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발언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좀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박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를 좀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미 발표한 지가 이미 이제 사의를 표명한 지가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꾸 답을 늦게 수리하지 않고 또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박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이 사정의 그 양대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지금 사직서를 냈는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하면 현 정국에서 이 카드를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한번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차원에서 아마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사표를 발리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정치수가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하시는 걸 보면 그 위에 다른 방안이 뭐 없을까 상당히 그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상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네.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법무장관과 그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도 내라.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예. 아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금 자신의 임기가 사실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 자기 의사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청와대가 압력을 가할 경우는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예.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닐 가능성도 높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사표를 낸 사람들이 네. 대통령이 반려하고 싶은 의사를 아마 간접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고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저는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검찰이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서 자신이 법무행정을 총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상당히 적반하장식 그렇죠.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 누각의 조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이제 법무행정 총책임자 지지자로서 상당히 이걸 같이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본인도 사실 원래 이분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검사 네. 출신인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김현웅 법무부 장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재경 민정수석은 또 하나의 더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검사 최재경의 꿈은 우리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겁니다. 이 소위 말 잡범은 놔둔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 사회를 진짜 잘못되게 갖고 가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캐내는 건데 지금 대통령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네. 말 그대로 본인이 제거하고 싶어 했던 그 거악 아닌가요? 그 거악을 자신이 지금 보호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 때문에 본인은 이 자리를 더 버티기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사표 반려를 아마 끝내 거부하면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용돼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하려면요. 오늘 뭐 지금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한번 짧게 좀 다뤄볼까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저치가 나왔네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4%, 부정적 여론이 4%, 지지한다가 4%고요. 부정적 여론은 3%포인트가 올라서 93%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은 지금 민심은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참 뭐 사실은 5%나 4%나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통계학적으로 냉정히 말하면 네.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수치로 그 민심의 반전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11월 4일 날 2차 사과를 했고요. 예. 그 사과가 또 민심에 통하지는 않았고 11월 8일 국회를 찾아가셔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 지금 국민 앞에 어떤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 검찰 수사를 받겠다. 또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11월 4일 날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 수사는 지금 불응을 했어요. 네.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응한 거죠.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검찰의 공소장이 이게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사상 누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 수사를 받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검찰이 지금 29일까지 대면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사에 응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밝히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뭐 탄핵 들어가는데 사실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이 별도로 입장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때 검찰 대면 조사를 통해서 뭐 본인의 그동안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네.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꾸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청와대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 버티기로 간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내일 이루어질 촛불 민심의 숫자도 이제 또 역대 그렇죠. 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민심이 더욱 지금 이 자극을 받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뭐 오차 범위 내지만 또 예. 1%포인트 떨어졌는데 정말 민심의 심각성을 청와대에서 더 고려를 하시고 정말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예, 예. 정말 그래도 좀 사태를 신뢰를 수습할 회복하고 수 있고.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예.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 예. 이 지금 민정수석 법무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우리 차 교수님 뭐 많은 말씀해 주셔서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추가할 건 지금 김현웅 법무장관의 이 퇴진 의사가 정말 강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본인이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어떤 뭐 보고도 받지 못했고 또 뭐 대통령이 공범이고 피의자로 적시된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괴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서 물러나겠다라는 그 태도가 아주 완강한 걸로 알고 있고 법무장관 사의는 수용하고 민정수석은 반려하기도 지금 뭐한 네, 네. 상황이고 또 민정수석 역시 많은 고뇌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되고 헌재에서 심리에 들어갈 경우에 예, 예. 민정수석이 법률적 논리를 제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갈등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은 정말 고립무원의 상황에 이렇게 몰리게 됐는데 그 전에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여야 청와대가 못 찾고 다 공 돌리기 놓쳤다. 하다 여기까지 온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으면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라면 지금 일단은 탄핵 정국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도 있으니 특검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청와대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1%더 떨어진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심이 지금 악화되고 특별히 지금 좋아질 게 없습니다. 오늘 또 내일 촛불 집회도 있고 네. 리얼미터인가 거기는 보니까 10.1%인가 뭐 조금 어제 발표된 문제 나오고 이거 갤럽은 조금 4% 나오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쪽 지지도에 손최저죠. 글쎄 네, 그렇게 숫자가 지금 다를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아마 내려놓고 싶어도 일단 국정의 영속이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예.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